오늘 영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호르몬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발암 물질이라고 화가 수는 없지만 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치매 다음으로 무서운 것이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당연히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그 일상생활 속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호르몬, 주된 환경 호르몬으로는 프탈레이트, 파라벤, 비스페놀 A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된 것인데 이 세 가지에서 먼저 설명을 하면 프탈레이트란 진먼지에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난감, 특히나 유아용 장난감, 유아용 욕조나 이런 것들, 이런 플라스틱 또는 세제, 방향제, 그리고 집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 중화요리집에서 우리가 중화요리를 시켰을 때 랩을 씌워오잖아요. 그러한 랩이 주로 프탈레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라벤은 방부제가 포함된 모든 물건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먹는 알약, 화장품, 치약, 보습제 등.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파라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금방 곰팡이가 쓴다든지 해서 사용하거나 먹을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 비스페놀 A는 어디에 있냐면 물병이나 생수통, 종이컵류, 그리고 영수증, 카드 영수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통조림 내부, 지방이 많은 음식, 대표적인 게 등푸른 생선이나 닭 껍질, 돼지 비계, 그리고 많이 먹는 치즈에도 이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스페놀 A는 음식을 섭취해서 우리가 축적되는 것보다 피부를 통해서 더 많이 축적이 되고 오래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습기가 많거나 아이 손처럼 이렇게 보드랍거나 또는 핸드크림을 많이 바르는데요. 그 크림을 바른 그러한 피부를 통해서 더 많이 흡수가 된대요. 그래서 그게 지방하고 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피하 지방에 축적이 되어서 잘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 호르몬 말고 그 이외의 것으로는 DET, 퍼메트린, 과불, 화합물, 노닐페놀, 옥티페놀, 그리고 벤조피렌이 있습니다. DET, 퍼메트린은 주로 모기 기피제, 살충제에 있는데요. 이것은 신경계통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것들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우리 몸에 이상작용을 일으키는데 이 DET와 퍼메트린은 신경계통에 영향을 줘서 우울증 그리고 정자 형성에 영향을 미쳐 정자 형성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불 화합물은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그리고 등산용품 또는 운동할 때 입는 아웃도어 용품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능성 옷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닐페놀은 섬유 유연제이고요. 옥티페놀은 잉크나 또는 페인트에 있습니다. 그 다음 벤조피렌은 탄 음식, 대표적인 게 삼겹살이 되겠죠.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 호르몬은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환경 호르몬은 하루 안에 24시간 안에 거의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매일 남게 됩니다. 근데 환경 호르몬을 배출하는 물건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이 조금이라고 하지만 그 양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디 버든이라는 표현을 했던데요. 그러니까 바디 버든이란 뭐냐면 일정 기간 몸에 쌓인 유해 물질의 총량,
이러한 물질은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많은 부작용을 발병하는데, 예를 들자면 호르몬 민감성 암, 예를 들어서 여자 같으면 유방암, 남자는 전립선 암, 난임과 불임, 그리고 자가 면역 기능이 변형이 되어가지고 대표적인 게 아토피 발병을 초래한다라고 합니다. 환경 호르몬 또한 생식 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자식 그리고 그 후손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이 바로 죽는 그러한 독성 물질은 아니지만 내 몸에 서서히 쌓여서 결국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후손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악마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해결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대체제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100% 안전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체제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내기 위한 장소이고, 그렇다면 이 기업이 스스로 가성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기업이 독성을 밝히도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믿는다라는 게 글쎄요. 믿음이 안 갑니다, 저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화학물질의 독성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해성 정보에는 불확실성이 배제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발표하기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62%는 건강 유해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보다 일상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살균제나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기보다는 안 좋은 면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독성을 알고도 사람들이 편리함 때문에 사용하는데, 몇 년 전에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생각하면 이걸 그렇게 쉽게 사용할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이게 단순히 그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문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